네, 안녕하세요. 예. 왜 웃으세요? 예. 너무 이뻐서. 예. 어렸을 땐 더 이뻤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15년 전에 학원에서 강의하던 사진을 갖다가 우연히 제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그 제 카페에 가면은 그 이제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그 카페에 들어가면은 제가 15년 전에 이제 찍어놨던 그 사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저렇게 이뻤던 시절도 있었고 20년 전에 학원에서 강의하던 사진은 이제 그 제 카페에는 없고요. 그 집에 있는데 그 봤더면 지금보다 제 몸무게가 20kg가 적었더라고요 그때는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가끔 이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저한테 중개사 공부를 하셨다가 다시 하시는 분이 계셔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카페를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이 좀 안 되시고 애들이 한참 커야 되니까 애들이 다 키워서 대학교 보낸 다음에 다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 과거에 이뻤던 모습을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안 믿겠지만. 예. 자, 우리 오늘은 정비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요. 시험이 6문제가 나오는데 볼까요? 예.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시험에 6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앞으로 그냥 줄여서 편의상 그냥 정비법이라 부를 거예요. 그럼 이 정비법은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워낙 개정이 심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요 뉴스의 한 70%는 주택법 관련 뉴스고요 30%는 재개발 재건축 바로 요 정비법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 대책 나온다 그러면 바로 개정이 돼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가 몇 달 걸려서 겨우 공부를 끝냈어. 이제 시험장 가면 돼 그러는데 또 개정해. 그러면 또 새로 공부해야 돼. 또 개정이 돼. 새로 공부하고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아주. 그럼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2003년도 7월 1일 날 제정이 됐어요. 제정은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이 중간에 계속 개정이 됐는데 개정 중에서 엄청난 개정, 대개정.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엊그저께 제가 그 아침 드라마를 우연히 봤는데 SBS 아침 드라마 봤는데 여자 그 탤런트인데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나온 탤런트인데 제가 한참 보다가 그 사람이 처음 알았어. 야 세상에 SBS 아침 드라마에.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대개정이에요. 대개정. 엄청 바뀐 거지. 그게 2012년도였습니다. 2012년도 대개정이 있었고 그 이때는 다 개정된 게 다 시험 나왔겠죠? 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9일 날 또 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003년도에 제정됐을 때 특히 중요한 내용들 2012년도에 개정됐던 거 그 다음에 2018년 올해 2월 9일 날 전면 개정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내기 좋은 문제가 뭐냐면 있다가 없어진 거, 개정된 거. 이거는 확실한 정답이죠. 올해 우리 부동산 공법 다맞게 준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전부 다 정답인 거. 그거는 제가 올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거는 출제 오류가 날 것이다. 왜? 출제위원들이 안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안 보면 출제 오류가 나거든요. 되게 부칙 같은 걸 안 보는데. 그래서 올해 이거는 분명히 출제 오류가 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 보냈는데 말 그대로 출제 오류가 났어.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출제 오류가 난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이것은 날짜별로 개정이 엄청나게 심하는데 문제에서 나오는 걸 딱 보면은 항상 이 개정된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개정된 것들. 이 개정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흐름을 전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현재 법만 알면 되지 왜 과거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과거 법이 바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정비법은 과거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다 정답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이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인데 우리 정비 사업이 뭔가 좀 보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이 뭔가를 좀 보겠어요. 정비 사업. 정비 사업 하죠. 자, 도시가 만들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나면은요. 건물도 낡아요. 그 다음에 상하 수도도 이제 줄줄 새기 시작해. 그러면 낡은 건물도 새로 짓고 기반 시설도 새롭게 만드는 게 다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게 정비 사업인데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정비 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예, 눈도 새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살도 좀 빼는 사람 다 정비 사업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비 사업인데 이 정비 사업은요. 예전에 2003년 7월 이전입니다. 2003년 7월 이전의 정비 사업은 세 개 법률에 나눠져 있었어요. 옛날에 있던 법이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도시 재개발법 있었고 옛날에 있던 법 중에 또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택 건설 촉진법. 그다음에 옛날에 있던 법 중에서요. 제목이 좀 길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 도시 저소득 주민. 저 같은 사람을 말해요. 도시 저소득 주민.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임시조치법.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왜 정비 사업 하는데 쓰는 법이 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예. 이때 이제 주된 법이 저기 도시 재개발법이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저 도시 재개발법을 공부했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이 도시 재개발법은요. 여기서 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심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장 재개발 사업에서 도시 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종류 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그다음 저기 주택 건설 촉진법은요. 우리 시험범위에 주택법 있잖아요. 주택법이 예전에는 주택 건설 촉진법이었어요. 저기 이제 폐지가 되고 주택법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 임시조치법에는요. 일명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불리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일명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 불리던 거예요. 자, 그러면 2003년 7월 이전에는요. 정비 사업을 하는 법이 3개 법이 있었고요. 정비 사업 종류는 총 5개였어요. 이 5개가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의 출발이에요. 우리나라에 5개가. 예. 그래서 이제 이 5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가를 알면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한두 개를 맞힐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 다 이게 틀린 지문 나오거든요. 저기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을 때요.
제가 상식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많이 들었어, 뉴스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뭘까? 근본적인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 누님이 말씀해 보세요. 잘 알 것 같아. 예? 예?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축이야, 발이야? 잘 뭔가 이제 비슷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누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뭘까? 예. 예, 한 70점 정도에 된 답변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재개발은 지역 단위로 해요.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마아파트 재개발 이러지 않죠. 음마아파트 재건축 그러죠. 금호동 지역 재개발 그러죠. 천호동 지역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은 지역 단위로 해.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퀴즈 하나 또 나갑니다. 오늘 한 번은 마치고 돌아가셔야 돼. 집에 돌아가실 때.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을 때요. 우리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 받는 거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권자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다 구청장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어디 재건축한다 또는 재개발한다 그러면 인가권자가 강동구청장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구청장이야. 재개발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있고 재건축에 대한 인가 신청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것을 인가를 내주기 싫어할까? 구청장은 재개발 인가 내주기 싫어할까? 재건축 인가 내주기 싫어할까? 어느 쪽에? 둘 중에 하나. 예? 발 내주기 싫어한다고? 아이고 이거 어지럽다 이거. 그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오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요 재개발은요 공공적인 성격을 가져요.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재개발 사업은 지역 단위로 한다 그랬죠. 지역 단위. 자, 금호동 지역 재개발합니다. 자, 80년대부터 금호동 지역 재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옥수동 지역도 계속 재개발이 됐는데, 자, 이 재개발 사업의 기본은 뭐냐면요. 그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 자기 토지 건물을 다 내놔. 거기다가 이제 분담금까지 돈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 넓혀. 상하수도 시설 다 교체해.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것도 다 지어주고 이제 자기네들이 살 아파트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에요. 자, 재개발 사업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자기가 본래 해야 될 일이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어린이집 설치 그거 자기가 해야 돼. 구립 어린이집도 다. 근데 이걸 다 누가 해줘? 조합원들이 지들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그 나중에 이게 다 그 구청장의 업적이 돼버려요. 예. 그런데 재건축은 뭐냐면, 자, 재건축은 아파트가 낡았어요. 한 10층짜리 아파트가 쓰러져 가려 그래. 물이 막 새 비 오면은 이걸 부시고 한 20층 정도로 지어요. 누구한테만 좋은 일인가? 집 주인한테만 좋아. 아파트 소유자는. 왜? 그 앞에 있는 도로는요. 이제 20층으로 올라가면 두 배로 올라가면은요. 도로가 차로 꽉 막혀요. 근처에 초등학교가요. 콩나물 시루가 돼 버려요. 이것을 1차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청장이면은 이거 해결하고 싶어? 어때? 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들어오잖아. 신청 들어오면 구청장은 비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하겠다는 인가 신청 들어온 저 아파트 무너지지 않고 몇 년 버틸 수 있냐? 그랬더니 한 5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임기 몇 년 남았냐? 3년 남았습니다.
그럼 내 임기 중에 안 무너지겠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자. 왜 골치 아픈 일을 해? 넘어갑니다. 차기 구청장이 또 와가지고 또 인가 신청 들어왔어요. 내 임기 중에 무너지겠냐? 절대 안 무너집니다. 비는 많이 새는데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강남, 특히 강남 재건축이요. 계속 인가를 거부한 겁니다. 인가를.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앞으로 몇 년 내에 재건축을 하면 진짜 무너질 아파트가요. 강남에서 한 6만 세대 정도가 있어요. 지금. 개포동만 재건축이 12,000세대 정도는 빨리 안 하면 무너져.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장마철에 비가 막 오잖아요. 아파트에 비가 새.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꼬마 보고 비가 새니까 야 세숫대야 좀 가져오라 그런다. 그러면 꼬마가요. 세숫대야만 가져오는 게 아니야. 걸레를 담아서 가져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물이 떨어져서 물이 옆으로 튄다는 걸 알아. 이 꼬마가 훈련이 돼가지고 물이 튀지 않기 위해서 미리 걸레를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고사리 손으로.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됐으면은 그런 아파트가 6만 세대 정도가 있어요. 몇 년 만에 이제 다 재건축 안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재건축은 그 인가권자인 구청장은요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요. 예. 자 현재 강남은요 한 반에 초등학교 한 반에 45명이에요. 강북은 20명이 안 돼요, 초등 한 반에. 근데 만약에 6만 세대 재건축 끝나죠, 한 반에 70명 됩니다. 70명이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와 똑같아. 70명이면요. 그게 현재 지금 강남 사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머릿속에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마인드. 재개발은 공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가가 쉽게 나오는데 재건축은요. 구청장이 인가를 잘 안 내준다는 것이 항상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 그다음 이게 이제 그 도심 재개발과 예전에 공장 재개발이 있었거든. 요 도심 재개발은요 상업 지역에서 한 거예요. 상업 지역에서 도심 재개발이. 그래서 도심 재개발은요 낡은 상가를 부시고 쇼핑센터를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재래시장 같은데 옆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 재래시장 다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부시고 쇼핑센터 새로 짓는 거. 예, 이게 바로 도심 재개발 사업이에요. 도심 재개발.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 이 도심 재개발 사업 했었어요. 용산역에서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섰죠. 상가들이 막 들어섰습니다. 도심 재개발. 이건 상업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공장 재개발은요. 공장도 낡으면은요. 부시고 새로 지어야 돼. 낡은 공장 부시고 도시형 공장이라 그래요. 도시형 공장. 그래서 빌딩을 이렇게 쫙 올렸는데 안에 가봤더니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혹시 그런 건물 봤어요? 예, 일반 엘리베이터 말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세상에 트럭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도시형 공장. 이게 공장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참고로 우리 서울에서는요. 공장 재개발 사업한 예가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는요. 예, 그 이유가 낡은 공장을 부시고 새 공장 지을 때 한 3년 걸리는데 3년간 기존의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장 가동 3년 중단했을 때 멀쩡한 회사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그래서 공장 재개발 사업은 지방에서 몇 건 사례가 있고 서울에서는 사례가 없어요. 처음에 서울에서 공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곳이 예전에 구로공단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구로공단? 그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죠. 원래는 구로공단을 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구로공단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구로공단을 부시고 새로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공장 가동 3년 중단해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로공단을 갖다가 옆에다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장처럼 도시형 공장을 만들어요. 이쪽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전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공장 재개발 사업이 아니죠. 예.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장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법대 1학년 입학했을 때요. 우리 법대에 240명 입학을 했는데요. 60명씩 4반이었습니다. 3월달 입학하자마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내가 법대 입학한 동기가 뭐다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법대 입학한 목적이 노동운동하려고 입학한 친구가 몇 사람 있었어요.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그리고 그 친구 입학하자마자 1학년 민법 총칙 수업을 빼먹고 그 위에 층이요. 2학년 과정이 우리 노동법 강의가 있어요. 노동법 2학년 때부터 배워요.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사관계법 가서 청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 때 구로공단에 취업을 하더라고요. 염색공장에 취업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근로기준법 가르치고 노조 만들어주고 그 해서 이제 파업 좀 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 회사 문 닫게 만든 몇 개 문 닫았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월급 받았다고 밥 사준다고 놀러 오래 구로공단으로. 그래서 구로공단 갔어요. 예, 여름 방학 때 갔더니 그 공장이 다 쓰러져가기 직전인 거예요. 대낮인데도 아주 음침해. 예, 구로공단 자체가요. 그러니까 건물은 다 벽에 금가고 담은 다 쓰러져 갈라 그러고 다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구로공단이었는데 이걸 부시고 새로 짓지 않고 옆에다가 이렇게 도시형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이주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구로 디지털 단지는요. 그래서 이 공장 재개발은 서울에서는 거의 한 예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2003년 7월 1일 날 요 도심 재개발과 공장 재개발 두 개를 더해 가지고요. 하나의 사업을 통합했어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을 한 거예요. 왜 통합을 했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법대 1학년 입학했을 때 제 친구 중에서요. 혹시 여러분들 가리봉동이라고 아십니까? 서울에. 가리봉동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1번 왠지 부티가 난다. 2번 왠지 없어 보인다. 몇 번 같습니까? 2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리봉동에 사는 친구가 앞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리봉동에 사는 아모개입니다. 애들이 막 웃었어요. 더 웃긴 거는 저기 지방에서 온 애들도 웃는 거예요. 예? 지방에서부터 가리봉동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막 웃는데 가리봉동 자랑을 합니다. 우리 가리봉동에 오시면은 메이커 있는 옷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원하시는 분은 절 따라오시면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손들었습니다. 나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이 가리봉동에 가서 옷을 샀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었던 메이커 있는 옷이 아식스였어요. 예전에 가리봉동에 아식스 공장이 있었거든요. 아식스 공장.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식스 공장에 그 친구 같이 갔습니다. 그 아식스 공장이요 어느 정도 낡았냐 그러면은 벽에 이렇게 금이 갔는데 철사줄로 이렇게 벽을 감아놨어. 이렇게 벽을 철사줄로 감아놨어. 예. 그 다음에 그 아식스 공장 마당에요 가건물을 또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슬레트 지붕이라고 아세요? 꼬불꼬불하고 있잖아요. 슬레트 지붕으로 만든 가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몇 년간 팔다 남은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의 95% 할인이야. 할인 가격이. 여기서도 안 팔리면은요 다음에는 저울에 달아 판대요. 무게로 판대. 다음에는 옷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저울로 판대. 이게 이제 마지막 직전인 그 옷들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청바지도 사고 티셔츠도 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입었던 메이커가 아식스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이제 부모님이요,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아주 경직돼 있거든요. 학생은 절대 메이커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언제 입으면 됩니까? 대학교 입학하면 입어도 좋다. 입학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 옷차림 어떤 거였냐면 제 청바지가 여러분 혹시 예전에 쪼다시라는 청바지 아세요? 말이 그려져요. 혹시 아세요? 쪼다시? 이걸 안다는 건 연식이 오래됐네. 연식이. 제 청바지는 쪼나단이었어요. 말이 한 마리가 적어요. 그림에서. 언뜻 보면 쪼다시처럼 보여. 쪼다시가 이렇게 보면은 말이 몇 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딱 한 마리가 적어. 잘 씌워봐야 돼.
이게 쪼나단이었거든요. 제 거는 쪼나단이었어. 그다음 제 청바지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리라는 청바지 아세요? 리? 예, 제 거는 이거였어요. 리인데 REE였어. REE. L이 아니야. 제 거. 그래서 저는 쪼나단하고 리 청바지 두 개가 있었고요. 제 가방이 그 프로 스포츠라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프로 스포츠. 예, 그 제 운동화가 나이스라고 있어요. 나이스. 멀리서 보면 나이키처럼 보여요. 나이스라고 있어요. 나이스. 그다음 제 티셔츠가 예전에 한때 반짝했던 티셔츠 있었는데 디아다스로 해서 디아다스 있었거든요. 언뜻 보면 그 아디다스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옷이 주로 있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이제 제가 아식스 공장에 간 거죠. 눈이 돌아가지 당연히 95% 할인이니까. 그때 그 처음으로 샀어요. 아식스하고 다 샀습니다. 지금 기억 남는데. 근데 온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아식스였어요. 그 동네는. 예, 거기가 바로 가리봉동이었습니다. 아식스 공장이 있던 곳이. 근데 바로 지금 그 자리에 들어선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뭐더라? 여러분 지금 거기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죠. 거기 현재 의류 쇼핑몰이 있었죠. 그 이름 뭡니까? 지금 큰데. 예? 예? 큰 의류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의류 상가가 크게 들어섰는데요. 갑자기 그 가리봉동이요. 가리봉 지하철역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그런데 역 이름만 바뀌었는데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왜? 가리봉동 하면 없어 보이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역 하는 순간 아파트 값이 오른 거예요.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지털이잖아요. 더 올라갔어요, 값이.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역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의 지하철 역 이름이 다 바뀌기 시작한 게 가리봉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 가리봉동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리봉동이 왜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요. 길가 양쪽에요. 거의 다 의류 상가예요. 의류 상가인데. 그 제가 이제 옷을 사려고 이제 길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니 그때면 재미가 들린 거야. 거기만 가면 옷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길 지나다 보면 1층은요. 다 의류 상가야. 1층은. 그래서 1층에서 제 옷을 고르다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러면 1분만 기다리래. 장사하시는 분 1분만. 그리고는 막 뛰어가. 바로 위에 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래 층으로 내려가서요. 제 사이즈에 맞는 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1층은 상가인데 2층이나 지하는요. 다 공장이에요. 같은 건물 안에. 그래서 왜 공장하고 상가 같은 건물이 있냐 그랬더니 공장하고 상가가 거리가 멀면은요.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차피 1,000원, 2,000원 남기는 장사래요. 그래서 이것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물류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싸게 팔아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건물 안에 들어선 거예요. 1층은 상가, 2층이나 지하는 다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낡은 상가를 부시고 쇼핑센터 짓는 게 도심 재개발이고요. 낡은 공장 부시고 도시형 공장 짓는 게 공장 재개발인데 하나의 건물 안에 일부는 상가고 일부는 공장이야. 이거 무슨 사업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제 애매해진 것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리봉동 일대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러면 두 개를 더 하자 그런 거예요. 예. 왜? 같은 건물 안에 상가 공장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기존의 상가를 부시던 기존의 공장을 부시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한 겁니다. 이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가 부시든 공장 부시든 새로 짓는 게 뭐예요?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이고 현재 서울에서는요. 영등포에서 가장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어. 영등포에서 현재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맞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 없어지고 만든 게 마리오라는 데 있죠. 마리오. 그게 바로 그 자리예요. 예전에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데 가면 그 마리오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예전에 그 가리봉동 의류 상가 있죠. 다 철거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글로 잘 안 가요. 요즘에는 제가요 저쪽에 갑니다. 저기 일산 지나서 그 롯데 아울렛 이런 데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 가면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싫어. 옛날에 그 내가 어려웠던 시절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싫어. 예. 그래서 가가지고 매일 그 95% 할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 사고 유행 좀 지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아울렛 갑니다. 아울렛. 예. 안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뭐 하나 사던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도시환경 정비사 이제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 불렸어요. 하늘 아래 저 동네, 달하고 가까운 동네, 달동네 이게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개 정비 사업이 이제 몇 개로 줄어들었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로 줄어든 거예요. 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요 2003년 7월 1일 날. 그러다가 대개정이 있었다 그랬죠? 언제? 2012년. 요때 대개정이 있었다고요. 요때 개정된 것이 이 4개에다가 2개가 더해진 거예요. 더해진 것이 하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요 2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6개. 그렇죠? 예. 6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이거는 뭐냐면 뉴타운이 실패를 했어. 서울에서 뉴타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뉴타운이 실패한 이유는 규모가 너무 커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좀 줄인다 해서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한 3,000평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3,000평 정도 하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7층 이하로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걸 개정해서 15층 이하로 바꿨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그 자기 낡은 주택, 자기 동네 부시고 새로 짓는데 3,000평 정도면 집 몇 채나 새로 짓겠어요? 3,000평 규모가 3,000평. 가로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부시고 새로 짓는 사업이야. 그러면 이거 건물 몇 개 못 지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을 처음에는 7층 이하로 지으라 그랬으니까 땅값은 똑같은데 건물을 낮게 지으면은요 수익성이 떨어지지.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부담은 더 커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걸 하라고 서울시가 난리를 쳤어요. 하라고 하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 시범지구로 지정한 곳이 서울의 설해마을이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설해마을? 설해마을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하라고 시범지구 지정했어요. 당신들이 한다면 서울시가 모든 편의를 다 봐주겠다. 설해마을 주민들이 누굴 바보로 하냐? 돌아가라. 요구하고 돌려버렸어요. 그 다음 간 게 장안동을 갔습니다. 장안동에 역시 또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역시 장안동 주민들이 누굴 바보로 하는가 하면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딱 한 군데만 성공했습니다. 강동구에 있습니다. 동도 연립주택이라고. 그 강동구의 동도 연립주택만 성공을 했어요. 딱 한 군데. 성공 사례 딱 하나. 2012년 이후로 성공 사례 하나. 동도 연립주택 하나. 강동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은요. 우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중단된 곳들 있죠. 사업하다 중단된 곳들. 그러면 누군가는 도로 넓히고 상하수도 시설 교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하다가 중단된 곳을 뒷정리를 갖다가 지자체장이 해주는 사업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이에요. 그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힌트, 자기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힌트, 찬성하는 거예요.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공원 설치해주고 그래요. 재개발 뉴타운 실패했다고. 지자체 예산으로 해주는 게 바로 이게 주거환경관리 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은요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서울에서만 40군데 이상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마포 일대예요. 그러면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끝나면 지역의 집값은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너무 좋아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6개가 됐거든요. 이제 올해 2008년 2월 9일 날이 됐습니다. 이 6개, 이 6개를 갖다가 이제 다시 3개로 줄였어요. 3개로. 현재 남아있는 사업 3개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두 번째, 재건축 사업.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선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3개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예, 지금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봤더니 뭐 처음에 5개가 4개로 줄어들었다가 4개가 2개가 신설 6개가 됐다가 지금은 6개가 다시 3개가 된 거예요. 3개. 그러면 이 3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자, 이제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주택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1번이라 그럴게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2번이라고 할게요. 예. 요 2개.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더한 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에요. 1번 플러스 2번을 더한 거다.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2개를 더해서 주택자를 띄고 그냥 재개발 사업 그런 거예요. 재개발 사업. 그러면 우리요 2월 9일 이전에 우리가 흔히 공식 명칭은 원래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우리는 그냥 재개발 사업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주택자 띄고 말하는 게 이제는 맞는 말이에요. 그냥 재개발 사업 그래야 돼. 그러면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주택 새로 짓는 거, 상가 공장 새로 짓는 것도 다 재개발이야. 2월 9일 이전에는요 주택 새로 짓는 것만 재개발이었고 의미가 달라진 거야 지금 의미가. 예.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은요 요 3번에 해당되는 게 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3번인데 빼기 단독 주택을 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단독 주택 재건축이나 공동주택 재건축을 다 합쳐서 주택 재건축 사업. 지금 있는 재건축 사업은 2월 9일부터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만 말해. 단독주택 재건축은 빼버렸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 단독주택을 뺀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다른 법으로 갔어. 다른 법률로 이전한 거예요. 이때 이 다른 법률은 우리는 시험에 물론 안 나오겠죠.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죠. 그래서 다른 법률이 이렇게 이전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이것을 이제 4번이라고 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5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 6번 하면은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바로 4번하고 6번이 더해지는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뒷정리해주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죠. 2개를 합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른 거예요. 그러면 2월 9일 이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뜻은 달동네 정비하는 것만 주거환경 개선인데 2월 9일부터는요. 플러스 뒷정리해주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이다. 뜻이 더 늘어났죠. 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죠. 저 5번. 이 5번은 1로 이전했습니다.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이제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없어지고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이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는 법이 도시 재생에 관련된 법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박종철하고 도시재생사업 검색하면은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해 놓은 게 혹시 나올지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도시재생사업이 한 6조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요 요즘 불황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정부가 예산 푸는 걸 갖다가 빨리 공부해가지고 그쪽 가서 하시는 분들은요 굶어 죽질 않고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단 부동산 규제를 다 했잖아요. 거래가 끊겼어. 근데 공인중개사 중에서 전월세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요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졌어. 손가락에 하도 빨아서 지문 없어진 거 손가락 지문 없어진 거야. 근데 지금요 도시재생사업 쪽에는 같은 부동산 분야인데 정부가 6조 원을 써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쪽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는 일이 있잖아요. 중개사가 굉장히 할 만한 게 많아요. 이것들은 떼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도시재생사업하고 이 박종철 검색해 보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 혹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그럼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부산에서 이거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저는 부산을 자주 갑니다. 일단 사업하러 도시재생 사업하러 하나는 놀러 먹고 놀러 그래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옮겨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볼게요. 예전에 정비법이 2003 7월 1일 날 4개였잖아요. 시험 문제 뭐였냐면 이때 2003년도가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종류가 아닌 것을 찾아라 해서 4개를 쓰고요. 틀린 지문이 도심 재개발 사업이었어. 그럼 이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찍은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틀렸다고. 왜 그랬냐 그러면요. 도심 재개발이라는 말은 30년을 들었고 7월 1일 날 시행됐고 9월 달에 시험 봤거든요. 이때는요. 2달 동안 생긴 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잖아. 30년간 들었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없어진지 몰라. 가장 운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요. 중개사 시험장이 용산에 있던 모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용산에. 그 고등학교 앞에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정문 옆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경축 용산역 도심 재개발 사업. 그 플랜카드를 아침에 시험 보러 가면서 한번 보고 들어간 거야. 플랜카드 분명 경축 용산역 도심 재개발 사업 플랜카드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다음 중 정비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 방금 봤잖아. 저기 플랜카드로 도심 재개발 사업 있으니까 그거는 해당이 되고 이게 틀렸다 그랬다니까요. 도심 재개발 사업이 없어진 거지. 공장 재개발하고. 자, 그래서 지금 4개에다 2개 더했다 다시 3개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사업 없어요. 그렇죠? 없죠. 틀린 지문으로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정비법이 발전되는 과정이고 그러면은 잠시 어디를 먼저 보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184페이지에 정비사업의 개념 나오죠? 정비사업 개념 나오잖아요. 요 188페이지 정비사업의 요 개념이
용어 정의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들 과정이 있고 법 조문으로 뜻을 외우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뜻을 암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